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주로 2차원 배열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들을 지도 아니면은 게임에서 2D 게임 중에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X좌표, Y좌표 혹은 M 곱하기 N의 지도를 표현하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2차원 배열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이렇게 구구단을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성적 같은 걸 출력하거나 그럴 때 또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바로 포인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포인터의 기본적인 활용 방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C 언어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면서도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포인터는 말 그대로 어떤 것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포인터라고 할 수가 있죠. 흔히 우리는 수업을 할 때 레이저 포인터를 가지고 특정한 부분을 지칭하거나 그런 다양한 포인터들이 실생활에서도 존재하는데요. C 언어에서 포인터도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포인터는 특정한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모든 변수는 메모리, 우리의 램이라고 하죠. 램에 등록이 되면서 그러한 변수를 프로그램상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C 언어가 제공하는 포인터는 특정한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 자체는 다른 곳의 주소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를 응용해서 다양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어떠한 위치에서 실행되더라도 특정한 주소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값이 즉시 변경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터는 즉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흔히 말하는 널 포인터라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 없는 포인터를 의미합니다.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포인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제 한번 바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습하기 전에 아주 간단한 포인터에 대한 지식을 한번 그림판을 이용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 x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 메모리라고 해볼게요. 우리 램이라고 해볼게요.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램의 크기가 8기가예요. 그래서 8기가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존재하겠죠. 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특정한 위치에 이제 저 변수 x를 저장하는 공간이 할당이 되겠죠. 아마 인트형이니까 이렇게 4바이트만큼 아마 할당이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이 x라는 변수의 값을 바꾸거나 할 때 실제로는 우리 컴퓨터에 있는 램의 이 위치에 있는 값을 변경하는 식으로 사용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렇다면 변수 중에서 포인터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메모리의 특정한 위치를 가리키는 그러한 변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앰퍼샌드 x를 하면은 앰퍼샌드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었죠. 특정한 변수의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셨겠지만 이제 이해할 때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x의 주소를 이렇게 포인터 y가 그 값으로 가지게 된다고 한번 이렇게 할당을 했다고 해볼게요. 이 포인터 y라는 것도 따로 메모리의 어떠한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y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x의 주소를 가리키는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에 들어가는 내용이 x의 주소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x가 위치한 메모리의 공간 그 주소 자체가 y의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나눠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서로 다른 공간이지만 이 y가 여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 y를 통해서 x에 한 번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포인터의 장점이자 C 언어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위치한 공간 그 자체를 바로 접근하면서 그 값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실습을 통해서 그 자세한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로 두 변수의 값을 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포인터의 기본적인 쓰임새에 대해서 바로 dev C++을 실행해서 다음과 같이 소스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함수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바로 두 변수의 값을 서로 변환하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바로 다음과 같이 스와이프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긴 바로 이렇게 포인터가 사용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포인터는 선언할 때 이렇게 별을 붙여서 선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트형의 어떠한 값을 가리키는 포인터 x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int temp를 한 뒤에 temp는 이렇게 포인터 x가 가리키는 위치에 값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별 한 다음에 포인터 변수를 넣어주면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특정한 위치, 주소에 있는 그 변수의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값을 얻어와서 템프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x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을 이렇게 y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으로 바꿔주고, 이제 y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에 템프를 넣어주면 완벽하게 이렇게 스와이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변수의 값을 서로 변환하는 포인터 함수라고 이렇게 주석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스와이프 한 다음에 x와 y의 주소를 이렇게 함수에 매개 변수로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x와 y를 이렇게 차례대로 출력해주면 정상적으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자, x와 y가 값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두 변수의 값을 변환할 때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포인터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은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들은 이 함수 내에서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포인터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두 변수의 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부 이렇게 포인터를 없애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때는 x와 y가 지금처럼 변경이 될까요?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변경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수로 들어간 x와 y 값은 매개 변수로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은 메인 함수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메인 함수에선 이 함수를 사용했을 뿐 이 함수를 통해서 x와 y 값이 변경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포인터의 개념과 함수의 개념을 명확하게 계속해서 실습을 하시면서 숙지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금방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두 변수의 값을 서로 변환하는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도 이 스와이프 함수는 정말 많이 사용되고 가장 대표적인 포인터를 이용한 함수 예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이용하면은 특정한 함수가 사용이 될 때 단순히 함수가 끝나면서 이 변수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불러온 메인 함수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포인터를 사용하면은 프로그램 전역에서 언제 어디서든 간에 어떠한 변수가 가지는 값들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정말 가지각색의 그러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포인터를 이용해서 정말 위협적인 해킹 관련 공격 기법도 존재하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는 그래서 정말 처음에 접할 때는 조금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int x가 만약에 70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메모리의 한 공간에 x가 차지하는 이러한 공간이 할당이 되고요. 이제 이 값으로 7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int 포인트 y가 만약에 x의 주소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선언이 된다면 이제 여기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y가 또 할당이 되겠죠. 자, 이건 x고 이건 y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y의 값으로는 이제 이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00AA00BB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떠한 메모리 주소가 이제 y의 값으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x의 값으로 들어간 건 아까 말했듯이 70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y를 출력하라고 한다면 y의 값은 저기 말했던 00AA, 00BB 이런 메모리 주소 값 그 자체가 출력이 되겠고, y가 의미하는 주소가 의미하는 값을 이렇게 불러오라고 한다면 7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x 또한 70이고요. 만약에 이 값을 바꾸거나 이 값을 바꾼다면 이 x가 의미하는 이 부분의 값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y 자체가 의미하는 이 메모리 주소 값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그 공간에 해당하는 x라는 변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아마 프로그래밍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x의 주소는 또 이거랑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었다고 했을 때 x는 이렇게 별 y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x의 주소가 그냥 y랑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포인터를 공부하실 땐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방금 설명한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개의 예제를 더할 필요가 있어요. 포인터 변수의 값을 바꾸어 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 개의 소스 파일을 더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줄게요. 이렇게 메인 함수까지 만들어 주시고, 자, 이름은 포인터 변수의 값을 바꾸어 보기라고 한번 지어 주겠습니다. int i는 10 넣고 int 포인터 p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 p를 i의 주소로 이렇게 매칭시켜 주고 초기화를 해준 이후에 이렇게 i 값을 먼저 출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 출력한 이후에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값을 20으로 바꾸고 다시 i 값을 출력해 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실행을 했을 때 10이 출력되고 20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죠. 처음 i 값은 10이었다가 이제 이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값이 i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포인터 p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을 20으로 바꾸니까 다시 i가 20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된 겁니다. 서로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이용하면 정말 가지각색의 변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배워본 거를 정확하게 숙지하시면은 포인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이해는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확실하게 이해만 된다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응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C 언어의 포인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